오늘은 그 지난주에 도매매 파헤치기에 이어서 오늘은 일본 아마존. 저희가 이제 그 리셀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외 구매 대행은 주로 이제 중국, 미국, 일본, 유럽 이렇게 진행들 하고 계시는데, 후보가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 위탁 리셀을 포함해서 해외 구매 대행까지 전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캐파를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은 초보한테는 조금 버겁고 어렵죠.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메인 주축, 뼈대, 그게 위탁이 됐던 리셀이 됐던 아니면은 해외 구매 대행 중에 특정 국가가 됐던, 그거를 이제 공고히 여러분이 세우신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이 파이프라인을 늘려가면서 우리는 매달 매 시즌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소싱처, 가장 최적의 상품을 수집해서 업로드해서 우리가 매출만 올리면 되는 겁니다. 중국 하나만 몰빵하다가는, 물론 중국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특화도 할 수가 있고 장점도 많지만, 이 중국 내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 따라서 정말 올스톱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업 모델, 비즈니스를 정말 사업가처럼 하려고 하면은 모든 가능성에 대한 변수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어떤 장사가 아닌 사업으로서 여러분들의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이 정말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사업가다운 모습으로 충분히 변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유럽, 미국, 국내 리셀, 우리가 돈 되는 거는 다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그런 목표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현재는 6년도에 들어서 제가 굳이 해외 구매 대행 중에 어느 한 곳을 추천하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정답은 아니지만 주로 일본을 좀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중국도 많이 올랐고, 그나마 일본이 환율이 조금 안정세에 있긴 합니다. 물론 일본도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올랐지만 그 상승폭이 다른 세계 국가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낮은 편이라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마진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캐파로 운영한 국가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에 맞는 국내 없는 상품을 소싱하기에는 일본이 그런 목적에 좀 부합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환율도 안정되어 있고, 오늘은 일본 아마존이지만 사실은 오히려 한국 카드가 안 되는 곳, 우리의 그 주 소싱처를 삼게 되면은 경쟁자가 많지 않은 그런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국가가 이제 일본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미국이나 유럽 쪽만 가더라도 완전히 글로벌화 돼 있어가지고 한국 카드가 안 되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결제가 잘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 가까운 일본이 한국 카드가 안 되는 곳이 거의 웬만한 사이트든 거의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불편하고. 근데 이제 아마존은 글로벌 돼 있어가지고 한국 카드도 쉽게 우리가 결제가 될 뿐만 아니라 직송도 가능하고 배대지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맞춰 가실 수 있는 곳이 이제 일본 아마존입니다. 제가 한번 무료 강의 때 그 미국 아마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동일합니다. 아마존은 어떤 검색 리스팅에서 좀 매출이 좌우가 많이 되는데, 그 리스팅하는 방법은 아마존별로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또 설명을 좀 잠깐. 일본 아마존은 그 독립법인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메인이 미국 아마존이긴 하지만 일본이 이제 자회사로 따로 별도 법인이 세워 있어 가지고 일본 내에서 따로 사업을 하고 있는 형태로 일본 아마존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라임을 가입하더라도 따로 가입을 해야 되고, 물론 그 가입을 하더라도 따로 또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아마존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먼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소지도 한국보다는 이렇게 일본 주소지를 입력을 해서 보시게 되면 실제 일본 현지인들이 보는 페이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하는 방법은 이렇게 검색창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카테고리를 타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할 때는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 빼고 일본어, 그 다음에 영어 다 상관없습니다. 검색을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영어보다는 조금 더 그 일본어가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나이퍼에서 우리가 이제 이어폰을 잠깐 검색을 하게 되면은 지금 검색 추이가 상승 추세에 있고, 경쟁 강도는 완전히 레드는 아니고 적당한 상태,
지금 수집을 해야 되고 마진도 우리가 보통 정도 가져갈 수가 있고, 인증이나 규제는 뭐 이게 이제 전자제품이라서 케이스 인증을 해야 되지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입할 때 일인 거고, 저희는 이제 구매 대행이라서 요 부분은 우리가 크게 관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수입을 한다면은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수집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여기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우리 아마존의 바로가기를 요 이어폰으로 자동 1번호가 검색이 돼서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1번호가 자동으로 들어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직접 여기서 검색어를 친 거와 다름이 없는데 불편하잖아요. 팝하고한테 하던 아니면 뭐 AI한테 한 번은 이제 번역을 걸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스나이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이어폰에 대해서 상품이 쭉 리스팅이 됩니다. 그러면 하단을 내려보면은 이렇게 10페이지, 뭐 미국이나 유럽은 이렇게 키워드 검색했을 때는 7페이지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은 10페이지만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뭐 꽤 넘는 상품이 일본 아마존에 있습니다. 근데 이 메인 아이템 이어폰이 10페이지밖에 안 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키워드에 해당하는 대표 상품만 일단은 리스팅을 기본적으로 해준 거고요. 우리가 이제 모든 상품을 보고 싶을 때는 뭐 특정 제품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상품은 그 이어버드 헤드폰이라는 최하위 카테고리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썸네일 사진 위에 일렉트로닉 헤드폰, 그 다음에 헤드폰 앤드 이어버드, 그 다음에 4차 마지막 하위 카테고리가 이어버드 헤드폰 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클릭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어버드 헤드폰이라는 우리가 이제 전체 상품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거의 지금 400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가 400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품은 좀 굉장히 많은 상품 수가 있는 거예요. 400페이지 끝까지 다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마존에 쏘신 상품은 프라임 상품으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 프라임은 아마존이 아마존 창고에 두고 배송을 하는 제품을 프라임 제품이라고 합니다. 판매자는 서드파티 제3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마존이 직접 제품을 사입한 제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프라임 제품이라는 것은 아마존이 자사 창고에 두고 배송하는 제품을 프라임 제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쿠팡의 로켓 배송 상품이라고 보시면 흡사합니다. 그러면 아마존이 배송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점이 유리하냐면은 배송 관련 에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상품 관련 CS, 교환, 환불, 반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하고 쉽습니다. 그냥 채팅만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90% 이상 판매자 귀책이어도 주문자 귀책이어도 거의 대부분 우기면 해주는 무조건 고객 우선주의, 글로벌 회사답게 굉장히 고객 우선주의, 고객만을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반품을 다 해줍니다. 그거를 똑같이 따라한 게 쿠팡이에요. 쿠팡이 프로 벤치마킹한 회사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모든 정책을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프라임,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일단은 제품의 퀄리티도 이미 어느 정도 아마존이 보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외 구매 대행하면서 제일 곤란한 것들이 교환, 환불, 반품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근데 이제 프라임 제품은 뭐 까다로운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신청만 하면은 우리가 편하게 이런 CS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초보 분들한테는 이렇게 프라임 위주로 상품을 초이스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400페이지가 넘는 제품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소싱해야 되느냐 모를 때 이 추천수는 아마존이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정렬 순서를 소프트 바이인데 낮은 가격순, 높은 가격순, 그 다음에 그 커스터머 리뷰, 그 다음에 신상품, 베스트셀러 이렇게 우리가 필터를 걸어서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필터를 걸어서 우리가 1차적으로 리스팅을 했든 간에 일단 여기서 올 프라임을 누르던 아니면 하단에 가시면 이렇게 아마존 COJ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결국은 이게 거의 프라임 제거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다른 그 판매자명들, 셀러 중에서 굉장히 규모가 큰 셀러들, 브랜드사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를 골라도 되고 그냥 상단에서 올 프라임을 한번 필터를 걸어주면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자마자 프라임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 이 필터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저 하단에 아마존을 선택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리스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얼마 이상만
수집을 하겠다, 얼마까지만 수집을 하겠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격대별로 이렇게 필터를 걸어서 초이스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자제품 쪽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있어요. 이 왼쪽 메뉴바에 컨디션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로 선택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이 페이지에는 그 컨디션 뉴도 있고 유즈도 중고도 있고 그 다음에 리뉴라고 있습니다. 리뉴는 뭐냐면 단순 변신 반품 새 거예요. 새 거. 근데 이제 케이스가 약간은 뭐 A급이 아니던가 이런 그 사용감이 전혀 없었던 이런 게 이제 리뉴이고 우리는 뉴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 없겠죠. 이런 거 보내가지고 고객들한테. 그래서 뉴로 선택을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한 필터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브랜드만 수집을 하겠다. 그것도 하이 브랜드. 이럴 때는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상품에 대한 세세한 필터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무시하시고 그냥 전체 수집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어폰을 잘 팔다 보면 잘 나가는 품목들이 있을 거예요. 특정 브랜드 뭐 소니라든가 아니면 귀걸이형, 착용용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고를 때 이제 특정 어떤 스타일이 잘 나가게 되면 그런 스타일을 내가 고를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리스팅하게 되면 이제 그런 상품 리스팅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고 디테일한 소싱을 할 때는 이런 필터들을 다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고 아니면 이 이어폰에 대한 정확한 국내 수요를 알고 있다. 지금 이런 것만 나간다. 하시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추세는 귀에 꼽는 것보다는 귀걸이형이 좀 잘 나가는 편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타입들, 이런 타입이 잘 나가고 있어요. 실제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예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들. 기본 필터를 이렇게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필터가 이제 별점, 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특정 브랜드를 원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소니라고 선택하셔도 되고 소니 너무 올드한 브랜드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잘 나갑니다. 일본 시장이 좋은 이유가 그냥 근거 없는 고객들한테 만족감을 줍니다. 사실 근거 없는 건 아니죠. 과거 세대부터 그냥 일본 제품은 퀄리티는 좋게 메이드 인 재팬은 쳐주고 있으니까 그냥 일본에서 온 제품들은 다 퀄리티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소니 브랜드들 파나소닉 이런 것들도 다 아직까지 10대 이상 50대 이상 이런 시니어 쪽에서는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특정 브랜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렇게 별점 4개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초이스를 하시면 됩니다. 수집할 때 이렇게 우리 옥토크롬으로 클릭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거의 대량 비슷하게 수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어떤 거 할지 이렇게 리스팅을 했지만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베스트셀러 위주로 여러분들이 상품을 수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상품 중에 뭐 이런 귀걸이 형태다. 그러면은 이 상품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얘도 어쨌든 하위 카테고리명은 동일하게 이어보드 헤드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 상품을 찍고 들어왔어요. 쉽게 우리가 베스트셀러에 이런 제품을 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를 이제 아마존에서는 그 썸네일 최대 7장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명, 가격, 그 다음에 기본 상품 요약 설명,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블랙 포인트, BULLET, 블랙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존의 고객들은 이거 보고 구매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실제 고객들이 검색했을 때 이 검색어에 걸려요. 그래서 아마존 판매자들이 이 상품명 다음으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이 블랙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자세하게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주로 그 브랜드들, C급 브랜드들이 오히려 장황하게 조금 적는 편입니다. 왜? 자기 상품을 빠르게 홍보하고 보여줘야 되니까. 가장 직관적으로 바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플을 깔아서 그렇고. 그래서 여기까지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수집하게 되면은 상품 수집을 여기까지만 가지고 오고 요 밑에 이제 또 내려가게 되면은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나와요. 상세 페이지 되면 상품 기술서가 있거든요. 아이템 디테일.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아마존 베스트셀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까 이어보드 헤드폰이었죠. 카테고리명이. 여기서 2등을 하고 있는 상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블루 컬러로 바로 가게 링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어보드 헤드폰이라는 베스트셀러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품을 모를 때는 여기 베스트셀러 들어가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한 8개 내지 많으면 12개 정도 까지만 이렇게 수집을 하시고 특별히 이 제품을 잘 알고 계신다.
그러면은 한번 쭉 훑어보면서 가격 위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어떤 디자인 요소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초보 때는 그냥 무난하게 여기서부터 한 8개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다 수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베스트셀러 진입을 해도 옥토크롬이 뜨는데 나라별로 다 약간은 뭐 주소 방식이 좀 틀려서 1번 아마존은 여기에 생기지 않는데 이럴 때는 그냥 개별로 들어가서 수집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카피 URL 뭐 이런 것 확장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주소를 URL 주소를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 주소를 그냥 카피를 해서 우리 여기다가 URL 추가를 다 해주시면 다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그래서 그 아마존은 빠져 있고 지금 타오바오는 그대로 기존 방식대로 있는데 아마존 쪽은 좀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냥 개별 상품 하나씩 넣어도 되고 그냥 몇 개씩 다 넣어도 다 수집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수집하시는 분들 요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여기서도 그냥 이 상품 개별 하나 URL 넣더라도 바로 수집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베스트셀러를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베스트셀러는 사실 이 이어폰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이고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셀러라면 다 수집을 하는 카테고리 혹은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제일 판매하기 쉬운 확률이 수요가 있는데 상품이 많지 않은 경쟁자가 많지 않은 그런 상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제 신상품 순으로 여기서 뭐 이렇게 뉴이스트 어라이벌 해가지고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상품 이런 것들을 실제 조회해보면 아예 없거나 판매자가 많지 않은 이런 수집을 하셔도 되고 베스트셀러가 특히 잘 먹히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흔치 않은 카테고리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카테고리 그게 네이버 들어가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면은 카테고리 하이 카테고리 유명이 기타라고 돼 있어요 기타 그러면 그 기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기타 상품들,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검색해서 그 베스트셀러를 수집하는 게 아주 판매 확률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하나 팁으로 알려드렸고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키워드로 직접 리스팅하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그 수집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베스트셀러 드렸지만 아마존의 카테고리를 누르게 되면 상단에 트렌딩 해가지고 베스트셀러, 뉴 릴리즈, 무브온 쉐이커 아까 우리가 봤던 베스트셀러 페이지 그 다음에 요거는 신상품 실제로 신상일 수도 있고 실제로 등록 기준으로 등록된 지 얼마 안 된 상품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버 앤 쉐이커 해가지고 요거는 핫 트렌드 갑자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품 따로 또 이렇게 모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스트셀러하고 뉴 릴리즈만 보셔도 됩니다. 형태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흔한 카테고리는 이런 쪽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수집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상품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아까처럼 상품 기술서 들어가서 뉴 릴리즈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뭐 일렉트로닉 전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대카테고리 그 다음에 2차 카테고리들 태블릿 그러면 태블릿이 이제 하이 카테고리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뉴 릴리즈를 가든 베스트셀러를 가든 간에 항상 최하위 카테고리까지 가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수집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잘 리스팅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핫 뉴 릴리즈라고 그러면은 진짜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상품들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순으로 그 중에서도 나열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 상위 랭커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수집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반자동이나 수동 형태로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단계를 거치면 좋겠죠. 그게 이제 시장 조사라는 거예요. 이 제품이 쿠팡에 혹은 네이버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가격대가 얼마인지 내가 수집 가격에 내 마진을 붙이고 내가 삐죽고 들어갈 룸이 있는지 있다면 수집 등록을 하는 거죠. 그 단계를 거치면 판매 확률이 많이 올라간다. 그렇지 않고 대량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한 페이지 50개씩이거든요. 그냥 50개 쭉 싹 다 긁어가지고 마진을 크게 공수 안 들였으니까 마진도 한 10% 내외로 많지 않게 보는 거죠. 그래서 수집 가격이 뭐 10만원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10만원 이하면은 나는 내 마진은 2만원. 그래서 2만원만 챙기게 되면은 또 어쨌든 내가 시장 조사를 통한 수동이나 반자동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대량 중심을 갖기 때문에 대량은 마진 기대치를 조금 낮춰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좋은 매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샵 바이 디파트먼트 아마존의 카테고리입니다. 쭉
우리 그 카테고리 명이 우리 쿠팡이나 네이버 국내 카테고리 명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비슷한 것도 있죠. 이렇게 스포츠 아웃도어, 클로징, 슈즈, 주얼리, 이게 이제 패션 잡화거든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존 패션, 워먼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은 이 아마존 패션의 첫 메인 페이지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키워드를 할 때는 그 키워드에 대한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빨리 수집할 때는 여기가 좋지만, 우리가 조금 깊고 내가 1번 아마존을 좀 전문적으로 한다 때는 카테고리 위주로 여러분들이 소싱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카테고리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카테고리가 성별은 나중이에요. 외국의 카테고리는 성별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워먼, 맨, 키즈, 가방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먼에 들어가게 되면 우먼에 클로징, 슈즈, 와치 다 있죠. 마찬가지로 맨도 클로징, 슈즈, 와치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먼에 들어와서 클로징, 슈즈, 와치, 뭐 주얼리, 백, 월렛 뭐 이렇게 액세서리. 그러면 여기에 카테고리는 이제 대표 카테고리들만 이제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액세서리 들어갈 때 여기서 바로 햇, 캡, 뭐 선글라스 바로 가지 마시고요. 항상 이렇게 2차 카테고리 들어가셔야지 내가 어떤 이제 지도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먼 카테고리에 이제 베스트셀러, 그 다음에 지금 탑 레이트, 그 다음에 듀 닐리즈, 그 다음에 포스타, 요거는 이제 고객 별점,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존에서 그냥 추천하는 상품 순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상품을 여러분들이 보려면 여기서 See All Result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액세서리에 대표적으로 뭐 선글라스, 캡,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죠? 세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보여준 거다. 그게 다가 아니다. 여기 보시면 액세서리에 이렇게 많은 하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디테일하게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중에서 나는 햇캣을 보겠다. 그러면 햇캣 중에서도 하이 카테고리가 또 있습니다. 베이스볼이 있고 뭐 스컬이 있고 햇이 있고 빅토가 있어요. 베이스볼 야구 모자 형태만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이런 뉴 컨디션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프라임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필터를 걸어가는 겁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키워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또 별점 4개 리스팅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최종 상품을 리스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 모자에 대해서 내가 브랜드를 잘 모르겠다 싶으면 만약에 여기에 브랜드들이 있다면 이렇게 필러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 필러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랜드는 아니고요. 판매자들이 아마존에 자기 상호를 등록한 브랜드들은 다 파퓰러 브랜드로 등록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일본의 로컬 브랜드도 등록이 되어 있을 수 있고,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프리미엄급 브랜드를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뭐 아월 브랜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존 PB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걸고 싶은 필터들을 다 걸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선택할 필터는 커스텀 리뷰스. 마찬가지로 뭐 이런 이제 스포츠 아웃도어 이제 카테고리 들어갈 때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별로 이렇게 카테고리별 선택도 있지만 여기서 올 스포츠 아웃도어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볼 수 있는 이런 카테고리 맵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기가 좀 편한데, 스포츠 아웃도어에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14개의 카테고리가 보이고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래픽으로 보여준 거지, 실제 스포츠 아웃도어의 카테고리들은 하이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골프 가게 되면은 골프 클럽, 볼, 클로징이 있는데 여기서 골프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 안에서 또 이 골프와 관련된 2차 카테고리들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골프에 관련된 모든 상품들을 우리가 다 직접 캐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카테고리 수집은 조금 더 깊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소싱할 때는 카테고리 위주로 보시고, 내가 특정 키워드를 빨리 보고 싶을 때는 여기 키워드 검색에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골프백을 보시고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캐디백, 캐리백, 스탠드백, 카트백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골프백을 좀 많이
팔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가는 가방이 딱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요게 스탠드백이 가장 잘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가방류를 조금 많이 팔았었거든요. 일단은 뭐 연습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스크린 골프장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는 그 간지 문화라 그러잖아요. 간지를 많이 따져요. 또 이 40, 50대들은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스탠드 세우는 것들을 말 그대로 이거는 캐디, 캐디가 메고 다니는 그런 가방인데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가지고 다니는 이렇게 삼각대에 다리가 있는 것들을 스탠드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잘 나가는 편인 거고, 그리고 아마존은 그 상품명 위에 그 해당 판매자의 상품 혹은 브랜드인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 샵 이름을 이제 찍을 수가 있어요. 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지트 갤러웨이 스토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치 그 갤러웨이 홈페이지를 우리가 방문한 것처럼 갤러웨이 상품들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모든 상품들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브랜드들은 이제 브랜드관으로 되어 있고, 브랜드가 없는 일반 판매자들은 판매자명이 여기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판매자명을 클릭하게 되면은 판매자의 상품을 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관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존 페이지지만 마치 갤러웨이 자사몰 홈페이지를 들어온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갤러웨이 관련된 상품 보고 싶을 때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내에서 특정 브랜드를 내가 다 수집을 하고 싶을 때는 상품명 위에 브랜드관을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집을 하시게 되면 그 브랜드 상품을 쉽게 다 우리가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PDF 정리된 거를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일본 아마존에서는 캠핑, 뷰티, 식품, 요게 일본의 3대 카테고리 합니다. 그래서 캠핑, 뷰티, 식품은 우리가 반드시 수집해야 되는 카테고리인 거고요. 그 외에 피규어, 캐릭터, 그 다음에 가전, 낚시 이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상품 수집을 기본적으로 일본은 깔고 가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심화 버전으로 이제 대표님들만의 그런 그 국내 수요는 많지만 제품이 많지 않은 그런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찾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는 여기 여러분들이 참고를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뭐 약간 테마샵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딱히 여러분들이 볼 건 없고, 요거 이 아마존 클리어런스, 이 아마존 클리어런스는 그 아마존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로켓 배송 제품 같은 경우입니다. 직접 사입을 해서 보유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가격 인하를, 재고 회전을 위해서 가격 인하를 한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격이 오프가 된, 이거는 가격이 완전히 오프가 된 겁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원복이 아니라 가격이 완전히 인하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 위주로 조금 수집하게 되면은 조금은 더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럴 때 여기 아마존 클리어런스를 여러분들이 보고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수집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의외로 주문을 좀 잘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테마샵에서는 아마존 밑에 있습니다. 여기 아마존 클리어런스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페이지를 리스팅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일본 아마존이 이제 독립범위로 되어 있고 2000년도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직원 수가 15,000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회사. 이때만 해도 라쿠텐이 부동의 1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 점유율 1위를 일본 아마존이 차지하고 있고 2등이 라쿠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합해서 시장 점유율가 약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두 개 플랫폼이 거의 온라인을 뭐 장악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참고로 일본 아마존은 24년도 기준으로 한국 돈 기준으로 한 40조 정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라쿠텐도 한 30조 정도는 매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전 세계 수국에 진출이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포인트 제도가 있는 나라는 일본 아마존. 이게 이제 라쿠텐에 대응하기 위해서, 라쿠텐이 워낙 일본 시장 내에서는, 라쿠텐은 일본인들이 거의 다 회원 가입을 했던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 라쿠텐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포인트, 그러니까 구매 금액의 약
많게는 2%까지 적립을 해주는 그런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게 유일하게 아마존 중에서는 일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일본의 3대 카테고리가 이제 캠핑, 뷰티, 식품이 그 외에 피규어, 가전, 낚시. 이거는 기본 카테고리입니다. 기본 카테고리. 기본이기 때문에 경쟁자도 많아요. 그래서 경쟁자가 많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하게 됐죠? 약간 우리가 전략을 바꿔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많은 카테고리, 경쟁자가 적은 카테고리에 따라서 우리의 가격 전략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 카테고리에서는 이런 신상 위주로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하지 않은, 그 다음에 잘 모르는 카테고리, 이런 거 잘 모를 때는 대표님들이 가장 쉽게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부피가 큰 거, 무거운 거. 중국도 그렇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다 해당됩니다. 부피 크고 무거운 것은 정말 경쟁자가 없어요. 리스크도 많죠. 초보가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카테고리이긴 하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개척해 놓으면 진짜 조금 편안하게 셀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 큰 거, 무거운 거 한번 도전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카드가 안 되는 사이트들의 상품들을 이제 수동 형태 혹은 우리 휴대의 가제트가 다 수집이 되니까 가제트를 활용을 해서, 가제트를 활용하게 되면은 뭐 수동, 반자동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반자동처럼 수집을 해서 수동처럼 편집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한 5,000개를 채우고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그 다음에 대량도 약 5,000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채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일본에서만 매출이 최하 3,000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근데 이제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리겠죠. 우리가 10,000개를 정말 대량으로 한다면 마음먹으면 일주일 만에 또 채울 수 있는 숫자이지만 그런 식의 대량은 의미가 없어요. 또 그렇게 채운다 해도 매출은 아마 월 500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늘 얘기하는 3개월 루틴을 가져가야지 적정 우리가 한 3,000-4,000 개, 많으면 5,000개 이런 상품 DB가 내 마켓에 쌓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매출이 나오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쿠팡, 네이버 기준으로 10,000개가 가능하다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보시면 매출을 조금 극대화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일본이 이제 그 스스에서 잘 먹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문몰을 하나 만들어서 일본산 파는 그런 스스를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계정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일본 구매대행 이런 타이틀 비슷하게 만들어서 일본상 파는 스마트 스토어를 만드시고, 계정이 좀 많으신 분들은 하나의 카테고리만, 캠핑이 됐던 식품이 됐던 혹은 뭐 화장품이 됐던 이렇게 카테고리만 정해서 판매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대신에 그렇게 한 카테고리만 가시는 분들은 굳이 일본 것만 안 해도 돼요. 거기에는 미국 것도 들어가고, 예를 들어 화장품을 한다면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뭐 이런 식으로 다국가로 한 카테고리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일본 스토어, 일본 것만 파는 그 안에는 약간의 이제 종합몰 형태가 되긴 되겠죠. 최소한 이제 그런 식으로 스마트 스토어 운영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잘 꾸려 나갈 수가 있다. 다른 마켓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섞이든 간에. 그래서 마진이 생각보다는 많이 없습니다. 객단가는 뭐 한 8만 원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내 마진을 많아봐야 한 15%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판매가를 세팅하시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판매가 이루어지는, 뭐 30% 넘기는 매출이 거의 뭐 주문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10에서 15% 정도 마진을 가지시고, 그래서 10에서 10% 마진을 보려면 내 객단가가 2, 3만 원짜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7, 8만 원 이상 여러분들이 객단가를 잡고 상품 수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아마존이 이제 적립이 된다고 했는데 대부분 상품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프라임 제품들은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1% 정도 되고 있고, 프라임 제품 중에서는 상품마다 다르지만 최대 2담에 마스터카드, 아마존 프라임 마스터카드가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일본 카드사에서 발행하는 거라 우리하고는 의미가 없는 그런 카드사인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리를 해 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프트카드 는 우리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적립률이 좋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직판 상품들은 그건 다 프로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러가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포인트를 줄 때가 있고 뭐 안 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임
마크 대부분 적립이 1%가 가능하다. 적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기프트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다음에 프라임 회원비는 뭐 상품 가격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배송비 결제한 것도 안 붙고, 소비세 환급받은 것도 요것도 포인트는 안 붙습니다. 쿠폰 할인부터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일본 주소를 두고 봐야지 이제 현지 일본인들이 보는 모든 상품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소비세 프로를 환급을 받으려면은 그 상품이 만약에 한국으로 직배송이 된다 하면은 실제 보이는 가격은 페이지에서 10,000엔이지만 실제 이게 한국 주소로 넣게 보게 되면은 10%에 빠진 금액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 리스팅 가격과 결제할 때의 가격이 다를 수가 있다. 그거는 내가 주소지를 한국 주소로 놓고 계산을 할 때, 거꾸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소싱할 때 내가 한국 주소를 두고 상품들을 리스팅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 한국으로 직배송하는 제품들이 리스팅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은 대표님들이 수집을 할 때 프로의 가격 여유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1kg 미만으로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직배송 제품이 배송비가 좀 비쌉니다. 오히려 배대지가 좀 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1kg 미만으로 하게 되면은 배대지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배송비는. 그러면 내가 프로를 인하할 수 있는, 혹은 10%의 추가 마진이 생길 수 있는, 혹은 내가 그만큼 가격을 떨어뜨려서 내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싱 방법이 한국 직배송되는 상품으로 리스팅을 한다. 그거는 주소지를 한국 주소로 놓고 여러분들이 카테고리 검색을 하던 키워드 검색을 하던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기 때문에 이제 150불 미만은 이제 관부가세가 면제된다는 거. 그 다음에 150불이 넘어가게 되면은 아마존이 대납을 합니다.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같이 좀 얘기를 할게요. 아마존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제할 때 통관 부호를 입력을 해야지 다음 페이지, 다음 결제 창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일본 아마존은 통관 부호를 넣는 난이 없어요. 통관 부호 넣지도 않고 결제가 됩니다. 제가 초보 때 이거를 모르고 손해를 엄청나게 봤어요. 왜냐하면 그 일본 아마존이 롯데 글로벌하고 한진이 택배를 담당을 하는데, 여기 해외 배송을 한국 세관에 도착하면 롯데 글로벌하고 한진이 상품 화주, 그러니까 상품 주문자 받는 사람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대부분 카톡으로 보내요. 근데 고객들이 처음 해외 구매 대행한 사람들은 이거 개념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통관부에 입력하라는 그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는데, 그러면 링크 타고 들어가서 본인의 통관부호만 입력하면 되는데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입력을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입력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카톡이나 문자가 뭐 하루에 수십 개씩 다 쌓이잖아요. 스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저장해 놓은 이름의 카톡이나 문자 아니면 그냥 다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묻혀버려요. 그러면은 2차, 3차로 여기서 문자를 안 보냅니다. 카톡을. 그냥 자동으로 백업이 돼요. 반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배송비를 다 이 셀러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일본만큼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발주를 하고 통관 세관에 도착했을 때 이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 대표님들이 그 일본 아마존 가입 메일이 아이디가 되는데 그 메일로 왔을 거예요. 세관에 도착해서 문자를 보냈으니까 고객한테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그 메일이 왔을 겁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일 체크해가지고 고객한테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카톡 링크를 타고 통관부를 넣지 않는 고객이 있다면 일이 더 생기는 거죠. CS가 많이 생기는 거. 그래서 직송이 되지만 그냥 배대지 하시는 게 훨씬 정신건강에 좋다. 물론 이제 주문 건수가 안 되고 아니면 내가 오로지 1번만 하고 그거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 하시면 직송도 괜찮지만, 뭐 주문량이 많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거와 섞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고 하시면은 그냥 아마존 상품 배대지를 통하는 게, 그러면 배대지가 알아서 다 그 통관을 시키거든요. 통관부 받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배대지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시고, 만약에 직송을 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실제로 통관부호를 입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의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부가세도 일단은 아마존이 다 대납을 해요. 결국은 우리가 관부가세가 발생하는 제품은 세금을 따로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부가세 포함으로 팔 건지 별도로 팔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함으로 판다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관부가세 포함가라고 상품에 적어주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포함하지 않는 가격으로 판매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전에 고객한테 그 돈을 다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마진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 1번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아마존 클리어런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까 다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직배송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프로의 잉여 마진 혹은 가격 경쟁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직배송만 수집하는 것도 괜찮은데 통관보 챙기는 거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이거는 이제 1%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게 모아지면 저는 이제 거의 그냥 모이면 쓰고 모이면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를 그냥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그것을 결제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본인이 필요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활용하시는데, 이거는 마진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쌓여서 상품 결제할 때 사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150불 이하가 약간의 가격 경쟁력 좀 있는 거죠. 150불 넘어가게 되면은 어쨌든 또 하나의 CS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귀찮음, 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 팔 수 있는, 왜냐면 나도 귀찮고 조금 꺼려 하면은 남들도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겨내고 극복하고 뭔가 체킹할 수 있는 시스템화를 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잘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0불 이하 소싱하는 게 조금은 유리하고 편하지만 오히려 그 이상 제품을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더 큰 마진을 가져갈 수 있고 판매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제가 이제 유럽 쪽 강의를 할 때는 오히려 무조건 150불 관부가세 나오는 걸로 수집을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또 이제 운영의 어떤 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마진을 챙기면서 남들보다 잘 팔 수 있는 공간이 오히려 150불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150불 미만은 내가 관부가세 없이 조금 그 허들 가격 근처가 조금은 남들보다 싸게 팔 수 있는 그런 룸이 좀 생기는 거고, 아예 그냥 내가 객단가를 높일 때는 상으로 가면서 그 관부가세를 포함가로 팔 건지 별도가로 판매할 건지 해서 이제 내가 어떤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직송으로 하면 좀 되겠죠. 그러면은 또 10% 소비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배대지에서도 건바이 건으로 선 할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현지 부가세인데 일본은 이제 소비세라고 하죠. 소비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기 마감하고 풀에 환급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만 건바이 건으로 우리가 상품 가격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대지를 사용하게 되면 아마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배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LDX를 사용하고 있는데 LDX하고 셀러하고 반반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0.95% 정확하게 그만큼 이제 DC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건바이 건으로 하셔도 되고 모았다가 한꺼번에 환급 받아도 되는데 모았다가 받는 게 훨씬 더 환급률이 좋은 거죠. 그러면은 일본 현지 세무사 쪽하고 또 연계가 돼서 그쪽에서 이제 정산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게 금액별로 약간 차등이 있는데 약 3, 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급률이 그래도 한 7, 8%까지는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모았다 받게 되면. 그거는 이제 건수가 많아질 때는 이제 그런 방식이 유리한 거고, 초반에는 여러분들 그냥 건 바이 건 약 5% 내가 할인 받는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제 통화는 해외는 다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 나라의 통화를 사용해서 결제를 해야지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세일 기간 집중 소싱이 아니라 오타네요. 발주. 프라임데이 7월, 감사제 10월, 프라이데이 11월. 요때는 우리가 라쿠텐이나 혹은 다른 몰에서 수집을 했다 하더라도 요 기간에 아마존에서 검색해서 살 수만 있다면 내 마진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7월과 10월과 11월은 기억했다가 집중적으로 여기서 아마존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진이 더 극대화 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상품 가격을 좀 경쟁력 있게 가기 위해서는 이 아마존 클리어런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구매대행 마진 계산기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렸는데, 여기 후대 가시면 셀링독에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리셀, 중국 하시는 분들, 미국, 일본, 유럽도 아마존, 공홈, 그다음에 명품 이렇게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분은 이제 우리 국내 리셀은 우리 워낙 마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야 될 세금까지 계산하기 위해서 나눠준 거고, 국내 리셀 외에는 간이를 두던 일반 사업자라든 간에 어떤 세금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제 쿠팡에서 판매할 때, 네이버에서 판매할 때, 각 마켓에 수수료 넣고 내가 판매가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고정 환율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시간 환율 가져와서 실시간 환율을 지금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판매가 설정이나 그 다음에 마진을 어떻게 정하실지를 어려워하시는 초보분들이 많아서 아예 제가 그 기준 마진을 놓았어요. 물론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 가격을 놓았으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마진과 판매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나는 보수적으로 난 마진 적게 보고 좀 많이 팔 거야 할 때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그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공격적인 거는 내가 마진을 폭을 좀 많이 갖고 가고 싶을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두고 보시면 되고, 그냥 표준으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000엔 기준이 이제 건부가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제 그 구간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제 대행, 구매 대행을 할 때 이제 수수료가 보통 프로거든요. LDX는 이제 3%입니다. 그리고 통관 수수료는 대부분 이제 그 유럽 제품 할 때 조금 필요한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품목별로 구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디테일하게는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서 네이버 건부가스에 그냥 바로 가게 해놓은 겁니다. 관세청이나 여기서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우리가 러프하게 기준을 보고 싶을 때 이 정도 놓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품 무게가 2kg다. 근데 이제 그 배대지가 가격이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가격이다, 포함된 가격이다에 따라서 뭐 설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을 해놨습니다. 배대지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 봐야 뭐 1-2,000원 미만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균 가격을 놓았기 때문에 놓을 때마다 배송비가, 국제 운송비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있어요. 일단은 5만원짜리 일 때,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50만 원이죠. 50만 원. 50만 원짜리를 수집을 했다고 할 때, 이때 내가 이제 먹고 싶은 마진을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해도 되고, 그냥 추천 적용, 금액으로 추천 적용. 요율을 선택하면 요율이 들어가고요. 금액으로 선택하면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가격대는 한 10만 원 정도의 내가 희망 마진이다. 여러분들이 적당하면은 계산하시면 돼요. 아니면 또 기타 비용이 있으면 어디다 또 추가로 놓으셔도 되고요. 이럴 때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판매할 거냐, 별도 판매할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나눠지고, 부가세 포함가일 때는 78만 원, 별도가일 때는 이제 72만 원. 이렇게 판매했을 때 내 마진율은 13%이고 내가 취하는 마진은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꾸로 놓잖아요. 우리가 먹고 싶은 마진을. 그러면 원가 떼고 수수료 떼고 배송비 떼고 기타 비용 다 빼고 이게 내가 남는다는 금액인 거예요. 내가 많이 팔겠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냥 직접 뭐 5만원, 3만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율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계산 내역이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원가, 결제대행 수수료, 아까 이제 3% 넣어놨었죠. 결제대행 수수료 할 때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적용으로. 그래야지 면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제대행을 했다는 거는 내가 이 구매 대행을 면세를 받으려고 한 겁니다. 물론 한국카드가 결제가 안 되는 곳이라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내가 소비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4.95%가 DC 받는 거고, 여기에 대한 결제 대행 수수료가 3%입니다. 결국은 이 비용이 안 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할인 받았기 때문에. 다시 계산하게 되면은 이 내역이 다 나와 있으니까 볼 거예요. 원가, 그다음에 면세 받은 금액 4.95% DC 받았죠. 실제 소신가, 결제 대행 수수료, 해외 배송비, 통관 수수료는 0원이고, 관세, 부가세, 그다음에 마켓 수수료 뭐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좀 과하다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다 그냥 여러분들의 희망 마진액을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판매가를 여기서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0만 원짜리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추천 적용을 받아서 이 정도? 나는 이거 너무 뭐 이 정도는 필요 없어. 나는 조금 더 많이 팔 거야 하면은 내가 마진을 좀 낮추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응용하시면서 하시게 되면은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다 엑셀 수식으로 해서 관리를 했었지만, 지금은 뭐 여러분들 AI를 사용한다면 누구든지 다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이를 구현하실 수가 있어요. 상세 내역 보기는 뭐 그냥 이거 같은 내용입니다. 그냥 띄워주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일본 시간이기 때문에 일본 것만 제가 이렇게 예시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뵐게요. 대표님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